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울산 지역 5월 1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없다. 관심이 줄어든다. 지난번에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연말에 폭등한다. 누군가의 댓글을 이용해서 달아봤는데요. 폭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변동성이 적음에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로 인해서 주택 구입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거래량이 요 대구 지역의 사례인데요. 부산 지역 또한 마찬가지. 늘어나는 거래량의 절반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사는 비율이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78% 정도 소진되었고요. 앞으로 거래량 증가 효과는 두어 달 정도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를 거쳐서 일정 기간 정도 다시 특례 보금자리론 한 20도 정도 더 투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돈이 투입되니까 거래량 살아나는 효과는 있었는데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같이 많이 빠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았는데 가격이 뛰어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났는데 웬걸 부동산 커뮤니티나 이런 곳을 봐도 오히려 그 이전보다 활발하지 않아요. 모든 활동들이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지 않다. 급등을 할 소지가 없다. 내가 당장 급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일까요? 아파트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거의 1000건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거래량이 올라왔는데 그 이전에 적었을 때 한 500건 정도. 이 2배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현상이다. 특례 때문에. 특례가 끝나는 6월. 그러면 또다시 돈은 투입될 것이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이전처럼 활발하게 특례 자금조리론 대출을 땡겨 쓰지 않더라는 거죠. 과거에 이런 정책금리가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거창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좀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향들은 있었습니다. 영남 지방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 울산 지역은 전세 가격도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매도 물량 늘어나는 모습. 12,000건 수준에서 13,000건까지 연초 대비 물량은 10%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이 추세의 흐름 자체가 매도는 늘어나고 전세는 좀 줄어들고 그러고 요게 좀 대구화 현상인데요. 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 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 지난번에도 요거 살짝 한 번씩 야 이상하다. 방향이 바뀌는 것 같다. 대구가 월세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월세 물량 보시 옆으로 선을 그어서 가보시면 역대 최대의 월세 물량이 지금 시장에 풀려 있어요. 전세 물량 줄어든다고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적으냐? 적지 않다라는 거죠. 매도 물량 많다, 전세 물량 여전히 많다, 월세 물량도 많다, 임대 물량 여전히 계속해서 많은 상태. 뭐 공장도 잘 돌아가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러면은 외지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동차 몇 명 모집하는데 전국적으로 요란 법석 떨고 난리는 났지만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고용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시절은 이제 아닌 것 같더라. 네, 분양권 매도 물량 지난주 대비 10건 정도 늘어났는데요. 여기 지난 전주 대비 늘어나는 모양새 이것이 4월 8일 이후로 여기 전매 제한 해제된 이후로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났죠. 가장 적었을 때는 500건, 지금 800건 수준. 좀 이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은 저 매물은 또 급격하게 소진되어서 사라질 겁니다. 거래량 아까 살펴봤다시피 2020 빨간색 선거 좀 저는 잘 견주어 보고 싶어요.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가게 되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투입되더라도 지금 한 달에 한 10조 쓰다가 7조 쓰다가 5조 쓰다가 이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돈이 나중에 투입되더라도 나중에는 3조 쓰다가 2조 쓰다가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데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왜 돈 투입 이만큼 했는데 거래량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가격도 다시 살아날 걸로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이거 뭐지? 그전에 못 보던 현상인데 돈이 투입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찜찜한 부분 하나는 5월 달에 47건의 거래 중에서 30% 직거래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고 물량이 잘 유통이 되면은 이 직거래 비율이 줄어들고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면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좀 찝찝하다.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 비율은 다시 줄어들긴 할 거예요. 그냥 요거는 참고로 가지고 와봤고요. 주간 거래량 194건. 어린이날이 끼어져서 거래량이 조금 적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원당 거래 대금은 떨어지는 모양새. 2020년 요렇게 가는 모양새처럼 원당 거래 대금이 오르지 못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2월 달에 아무튼 특례 보금자리론 투입되면서 갑자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 이후로 그만큼 강한 힘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거래량 1000건 돌파 여부 이후에 이 폭발적으로 그 추가적으로 뭐 투자의 목적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실거주의 목적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공격적인 매수세 모양은 보이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정체되는 느낌. 구경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참 재미없다. 가격 반등 좀 하네라고 했는데 어느샌가 거기에서 가격이 멈춰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월 평균 100건 정도 거래량, 120건, 한 150건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오는 모습. 전세 거래량 예전보다는 적은 모습. 이 인구가 유입되는 데는 이 거래량이 전년 동호를 뛰어넘거든요. 울산은 이게 조금 약해요. 전세 거래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으로는 194건. 오늘 거래 가격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거래 가격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전세 선호합니까? 선호하지 않습니다. 월세 선호합니까? 선호합니다. 평균 전세 가격 지금 2억 1천만 원 수준까지. 1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2억 4천만 원 수준이던 것이 지금 많이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체 가격대별 거래량 흐름 살펴보시고요. 네, 오늘 거래 가격을 안 가져오니까 방송이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일주일에 뭐 3번 내용을 다뤄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 잘 안 보시거든요. 뭐 많이 보시기만 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만들겠지만 요 정도 수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짚어봐도 큰 흐름을 보는데 놓치지는 않겠다. 물론 세부적인 가격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1주간으로 다뤄드려서 못 보여드릴 때도 있지만 제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참고하실 수 있는 참고 사이트들이 다 있습니다. 네, 뒷부분에 가서 참고 사이트 주소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은 참고 사이트는 돈보.co.kr 돈이 보인다. 돈보.co.kr 들어가시면 가격대별로 쭉 가격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까지 정렬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LPT 투미. 요거 이제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아파트 투미 가면 이 구별로 가격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돈보라는 사이트를 더 선호합니다. 왜? 가격이 상단부터 하단까지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느 동네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어느 곳을 더 선호하는지 어느 곳의 가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